협박 원포가 아니라 권고하는데 투기성 다주택자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요.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음이요.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고 마귀 사냥 선언하는 대통령의 시각 매우 위험하다라면서 고위공직자 여러분 퇴마사 코스프레까지 시작한 대통령을 지청에서 보필하니 얼마나 자기감이 크시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들 집 팔라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논란들인데 야당은요. 청와대 참모부터 다주택 정리하라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집이 여러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라기보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의 정치 구호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잣대가 정권 핵심 인사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이익을 보면서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을 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습니까? 굳이 다주택자를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의 다주택 보유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습니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와대 참모 56명 중에 다주택자가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국민들에게 늘 브리핑하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채 있고요. 민정수석도 2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는 김현지 실장조차 성남시와 청주에 아파트 2채 있고요. 대통령이 변호인을 했던 이태영 민정비서관도 서울 강남과 과천에 2채. 그리고 김상호 춘추보안장은 서울의 아파트 1채와 다세대 주택, 빌라까지 모두 7, 8채가 있다고 합니다. 호 대변인님. 네네. 이 사람들 당장 5월 9일 전에 집 파는 계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표현으로 빌면 저분들도 이제 마귀인 거지 않습니까? 마귀한테 영혼을 빼앗긴 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들이 과연 그럼 5월까지 집을 팔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도 다주택자들 겨냥해서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마지막 임기 마지막 때까지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수석 중에 35%가 다주택자를 유지했습니다. 무려 118명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대통령의 저런 그 SNS를 통한 저런 그 발언이 국가 원수의 그 말이 무게와 품위와 이런 것을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개가 아까 캄보디아하고 이제 저는 똑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거 과거에도 우리 진보 정권들이 해봤는데 결국은 시장이 그것을 이겨내더라라고 말했던 것이 1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정반대의 말을 이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정부를 이기는 국민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들을 다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악마, 마귀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를 보면은 국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그 인식과 의식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말이 저렇게 바뀌는데 누가 그것을 신뢰할 것이며 그 정책을 신뢰할 것인가? 집값이 부당하게 오른다고 화를 많이 내셨던데 SNS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른 때가 언제입니까? DJ 정부 때 60%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57%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때 62%가 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재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2.9% 내렸고요. 박근혜 정부 때 9.7% 올랐고 윤석열 정부 때 6.2% 내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택이 공급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주택 공급은 안 하거든요. 임대 아파트만 지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집값이 오른 겁니다. 물론 왜 공급 주택 대책도 발표는 했어요.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 6만 호잖아요. 수도권 6만 호, 서울에 3만 호인데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 것만 40만 호입니다. 그것만 풀어주면은 10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굳이 안 하잖아. 왜 안 하느냐? 그거 하면 집을 가지면은 보수화되기 때문이 보수화된다라고 김수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마귀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을 지근거래 중에 지근거래에서 보좌하는 이 참모들, 대변인, 민정수석, 제1부속실장, 민정비서관, 춘추관장,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이고 최측근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주택자예요. 부동산 마귀 아니냐라는 호 대변인 말씀도 있었는데, 양태정 부위원장님, 이분들이 이제 그럼 집 파는 겁니까? 안 파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투기성 다주택자들 때문에 투기 수요 억제가 안 돼서, 그러니까 공급이 아직까지 원활하고 뭐 즉각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집값을 오르게 하는 원인인 건 맞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청와대에 있는 주요 참모의 상당수가 다주택자, 물론 저분들 중에서는 투기성이 아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만약 투기적 목적이라든가 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직접 거주하지 않을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비난의 대상이 맞고요. 저런 분들이 만약에 참모로서 계속 자리하고 있는 한 대통령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 강한 워딩, 그리고 뭐 그 효과적인 뭐 정책을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느끼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예. 좀 굉장히 비난받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또 청와대의 고위 참모로서 그 직을 유지할,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에 헌신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투기적 주택은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부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뭐 투기인지 투기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서 다주택자면 모두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두 마귀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분이 있는 겁니까, 투기성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만약에 뭐 이제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이 생긴 경우라든가 아니면 예. 투기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 아니면 뭐 꼭 임대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 같은 경우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명이 뭐 많게는 이제 뭐 천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 특히 근데 그런 분들이 청와대에서 고위직에 계시면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거는 그건 전 굉장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